네, 우리 개미스쿨님들 반갑습니다. 자, 슈퍼개미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는 봉타지표 설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손쉬운 방법으로서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모바일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그 모바일 버전은 각 사용하시는 증권사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설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설정 방법이나 모바일 화면에서에 대한 부분은 각 사용하시는 HTS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비슷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표가 되는 그냥 005930 삼성전자 갖고 한번 볼게요. 어, 이제 이렇게 일봉 차트 흐름이 있고 일봉입니다. 일단 기준이. 그 다음에 종목명이 나와 있고 밑에 이제 거래량이 있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캔들 색하고 일단 동일하게 해주세요. 동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평선은 일반적으로 50, 20, 60, 120 정도 가량만 놓으면은 뭐 충분하고요. 사실 좀 심화된 과정으로서 캔들을 좀 더 공부한다라고 하게 되면 좋겠는데 뭐 일단 약식으로 제가 이제 종목을 어느 정도 선정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 선택해 보는데 우리 기존의 봉타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더 추가를 시켰었는데 그 사실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트릭스하고 이제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스토캐스틱에 대한 그 지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 공간에다가 빈 화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지표 추가가 나옵니다. 모바일 화면에서는 톱니바퀴일 거예요. 톱니바퀴 아니면 지표 설정하는 화면이 또 있습니다. 여기 지표 추가 누르시면 이게 화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STO 스토캐스틱 하는데 패스트가 있고 오실레이터가 있고 슬로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토어 RSA라고 그래서 이 RSA라고 하는 지표하고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하고 합성한 거예요. 복잡하니까 스토캐스틱 슬로우로만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밑에 설정이 되죠. 밑에 설정이 되는데 기본값은 이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를 갖다가 거래량을 제일 밑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량 옆에서 네모칸 작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 자리를 왼쪽 클릭을 한 상태로 누르고 있는 상태로 밑으로 그냥 그대로 내립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쯤 와서 딱 내려버리게 되면 이 위아래가 바뀌죠. 그리고 이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값을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에 5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20에 5. 이 값을 변경하는 방법은 이 지표에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표 설정하는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좀 빠른 종목이다. 움직임이 빠르다 그러면 20에 5.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25에 66. 좀 대형주 같은 경우는 30에 한 10 정도 가량 놔요. 그 30에 10 정도 가량 놓고 라인은 뭐 빨간색 그러니까 색상은 여기 있는 색상은 일반적으로 빨간색 선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D를 클릭을 하게 되면 D에 대한 색상을 파란색으로 설정을 하는데 %K하고 D하고에 대한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K를 좀 더 완만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 %K선 빨간색 선이에요. 그래서 선 두께를 한 2포인트 정도가량 놓고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과열하고 침체권이라고 해서 이 스토캐스틱에 대한 지표에 대한 값은 0에서부터 100까지만을 지표를 나타내고요. 이 스토캐스틱 값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현재 주가에 대한 위치가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즉 현재 위치가 싼지 비싼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표가 알려주는 게 여기 있는 주가에 대한 가격은 이 파란색 자리 20 밑으로 들어가면 침체권, 80 이상에서는 과열권,
해서 현재 있는 주가에 대한 위치는 요 근래 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재 있는 주가에 대한 위치가 싸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멀리 보는 관점이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현재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판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봉에서 설정을 하셨으면, 일봉에 대해 설정을 하셨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분봉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분봉. 근데 분봉은 안 돼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봉에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설정했던 지표를 분봉에서도 동일하게 호출을 하는 그런 기능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DB금융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설정이 또 확인이 되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 일봉에서 만들어놨었던, 근데 설정을 한 번 더 할 겸 해서 이걸 또 분봉에서 한 번 더 설정을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빈 공간에 놓고 지표 추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영어로 STO 딱 치게 되면은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적용을 시키고, 여기 지금 기본 설정 값으로 돼 있지만은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이름 있는 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표에 대한 값을 뭐 보통 일반적으로 25에 66 놓고 좀 더 짧은 구간대에서는 20에 5 정도, 그 다음에 중저항급 종목들에서는 30에 10, 10인데 오늘 종목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30에 10, 10 이걸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은 지표 밑에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게요.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랜드 이 종목이다. 그러면은 1분봉에서 자리가 어디 나왔어요? 자, 1분봉에서 자리가 아침에 11시 이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11시 이전에 여기 해서 한 2번 정도가량 신호가 들어온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색깔은 매수가 빨간색이니까 과열권은 팔아라 파란색, 침체권은 사라 빨간색, 대략적으로 색깔 이렇게 둘게요. 이 정도가량 이렇게 두고, 그럼 명확하게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표 자체는 0에서부터 100에 대한 값을 갖고 20 밑에면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요 근래 가격 중에서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80 이상으로 갔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재는 위치가 좀 비싼 자리에 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미 있는 값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 한 2% 이상 정도가량의 등락은 있어야지, 이게 여기서 횡보가 나오는 데 있어서 빨간색 자리가 나오고 파란색 자리가 나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심화된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은 지표에 대한 설정부터 하시는 방법을 익혀 가시길 바라겠고요. 11시 이전에 1분봉, 11시 이전에 1분봉, 오늘 뭐 급등을 줬던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뭐 한국 단자다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오후장에 한번 딱 한번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왔었죠. 이 자리에서 이건 11시 넘어서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11시가 넘었던 상태에서 신호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처럼 라운시큐어처럼 뭐 기가 막히게 딱 11시 이전에 딱 한번 신호 자리가 한번 나왔었죠.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쭉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서 사고 뭐 높게 올라갔다라고 놓고 치게 되면 거의 뭐 준상한가까지 갔는데, 이 파동 자체가 10% 이상가량의 파동이에요. 20%짜리긴 해요. 거의 준상가 갔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결과를 놓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우리 지금 회원님께서 하실 부분은 11시 전에 빨간색 자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먼저 놓고 따지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그 자리가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서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이면은 탄력 자체가 워낙에 좋으니까, 근데 겁을 먹잖아요. 어디가 싼지 비싼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정말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여부를 모르잖아요. 일용실리콘 HRS 같은 경우는 11시 이전에 이 타임이 한 번 나왔죠. 이게 신호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11시 이전에만 유효하며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한번 공략을 들어가고, 파란색 자리가 나왔을 때 여기서 팔아도 땡큐, 여기서 팔아도 땡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올라갔으니까 파는 게 아니라 밑에 파란색 자리에서 매도하라 매도하라, 또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가게 되니까 요 파동에서 매도를 잡아내는 것이죠. 그쵸?
매매를 기준이 가격이 아니에요. 막 일봉에서 뭐 추세선 긋고 여기가 뭐 저항대니 그 방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10가지 제시를 해드릴 전략들 중에서 한 5가지 정도가량을 한 오픈할 계획인데 이 중에서도 이게 쉬운 편에 속해요. 근데 이게 기법이라는 게 너무 뒤죽박죽 되다 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대로 해서 일단 설정을 해서 놔주시고 내일 아침 제가 종목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넣어둔 상태에서 이 1분봉에서 일단 신호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봐주시면 돼요. 아주 전문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장중에 만약에 시세가 막 들어왔다 라고 하게 되면 저 자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세아PLC 같은 경우는 안 나왔네요. 안 나왔으면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종목들을 다 공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냐 안 좋냐는 좀 더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ISC 같은 경우도 1분봉에서 딱 한 번 자리 나왔죠. 이게 막 자리가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팔아도 되고 저기서 팔아도 되고 싸게 수익을 1% 내느냐 10% 내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초보회님들은 내가 매수해서 들어갔었을 때 1%라도 확실하게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이 점입니다. 그게 돼야지 10% 먹을 자격이 있고 20%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대강 매매해서 올라가는 거 따라 붙잡아서 여기서 먹어서 여기서 팔아가지고 5% 먹었다. 그게 맨날 며칠 갖고 왔습니까? 그렇게 매매해가지고 계좌 그 모양 된 거 아니에요? 응? 더 말 할 거 없잖아요. 그쵸? 그 방법은 굉장히 우연스럽고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들 속에서 대강 따라잡아가지고 어쩌다 우연히 수익냈던 방법일 뿐이지 우리한테 지속 가능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아무것도 없다고 놓고 치고 자 오른쪽 버튼 빈 공간 대부분 HTS 컴퓨터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이제 하단에서 차트를 밑에 쪽에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지표에 있는 이 바를 열게 되면은 얘를 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있어요. 사실은 슬로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네요. 그러면 있는 증권사도 있고 없는 증권사도 있을 테니까 MTS에서는 일단 각자 맞게끔 일단 쓰시고 패스트를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표값을 지금 그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저야 뭐 이제 실제 제가 매매하는 것보다는 저는 모바일은 거의 시세조회용이고요.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뭐 제가 매매를 지금은 원활한 리딩을 위해서 뭐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지도 않고 매매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어떤 판단 기준에 있어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리딩에만 일단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 햄들께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만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슬로우 해지 되는데 슬로우 해지 되는데 그게 좀 아니네요. 그래서 25에 한 66 정도 가량은 놓고 진행을 하셔야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값을 갖다가 놓고 볼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25에 66 제가 이제 여기 적다 말하는데 25에 6에 6이에요. 과열 80, 침체 20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위쪽 상단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설정이 좀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HTS에서 다시 자 지표 추가 그 다음에 STO 클릭하고 여기 슬로우 적용 누르고 이거를 거래량을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이름을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그 창이 지금 자꾸 센터에 떠가지고 제가 값은 30에 10 놔도 되고요. 25에 66 놔도 되고 좀 빠른 종목이다 하면은 20에 5 정도가량 놔도 돼요. 뭐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건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중간값인 25, 66 정도가량 놓고 설정하셔도 괜찮고요. 아울러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선들 이 모양새들은
너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하고 비슷하게 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과열권은 저 파란색 계통이 들어가야 되겠고 침체권은 사야 되니까 약간 좀 그 빨간색 계통이 좀 들어가는 게 붉은색 계통이 들어가는 게 좀 좋겠죠. 이래야 가시성은 좀 더 좋겠죠. 그쵸?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밑에 빨간색 자리 11시 이전에 저 자리를 잡아내라. 근데 잡아내는 것도 요령이 좀 있고 방법이 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할 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종목 올라갈 때에도 꼭 이렇게 한 11시 이전에는 한 5종목 중에 3종목 이상 가량은 요걸 찍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갈 땐 가더라도 저렇게 딱 찍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매매하기가 쉽겠죠. 그쵸? 일단 지표 설정을 하고 이게 바로 돈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께 좋은 연장을 하나 드린 것 뿐입니다. 이 연장이 내 손을 베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눈팅으로서 쭉 한번 보시고 일단 이거 한번 넣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이고 제가 우리 게임스쿨 어플에다 올려드리는 관심 종목 여기에다가 장중해드리는 거의 딱딱해요. 뭐 그냥 매매 실전 매매 관련돼서 가이드만 계속 나가니까 열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 종목 받으러 뭐 어디 기웃기웃거리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방에 대한 가치는 우리님들께서 이제 배워감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지 종목 당장 한두 개 가지고 배고플 것 같으면 어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지표 한번 설정 한번 해보겠고요. 말 그대로 이 봉타 지표는 두세 가지가 섞인 거기는 해요. 근데 기준점이 되는 거는 저 스토캐스틱하고 트릭스하고 RSI 몇 가지를 섞이는 상황인데 지표가 전체적인 매매 판단 기준에 있어서 한 30% 20% 정도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기준점은 아닌데 다른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지표의 침체권 자리 빨간색 자리 들어가게 되면 매수, 빨간색 자리 들어가게 되면 매수. 색깔로서 명확하게 또 구분이 되죠. 그쵸? 예. 일봉에서 뭐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봉에서 파란색 자리 매수, 빨간색 자리 매도. 솔직히 여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3개월, 6개월 들고 갈 자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개미스쿨 어플에서 제대로 배우셔서 3, 4개월 정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담고 시장이 막 좋아서 너도 나도 막 주 시작할 때 이때 던지고 그러면 대충 뭐 한 달 물려있고 좀 올라가서 좀 참고 그렇게 해야 40% 50%짜리 3개월 6개월 걸려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아무리 매매 잘한다라고 해도 벌었다 까먹는 게 일이에요. 지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차피 우리 회원님께서 따라오시는 것만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냐? 막상 해보니까 뭐 안 되던데요? 저는 이걸 가지고 실전대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예. 똑같은 교과서를 보고 공부한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수능 만점 나오고 누구는 50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의지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제가 또 명확하게 또 답변을 드리니까 그런 점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대신에 막 매매 임하려고 하지 말고 좀 준비를 하세요. 준비가 되고 나서 심화 과정 때 제가 또 하나하나씩 실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점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다소 방 분위기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뭐 약간 좀 그 여유가 있고 좀 즐겁게 가면 좋겠지만은 매매 자체가 긴장을 풀려버리면 안 돼요. 특히 회원님들은 뭐 여담도 할 수도 있고 뭐 점심식도 아무 때도 하고 올 수 있겠습니다만 장중에 지키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 좀 부담은 되기는 합니다. 그런 부담감들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답변도 잘 올려주시고 하다 보면 저도 또 실수하지 않고 또 차근차근 잘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이제 멋진 탑을 하나 또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들 잘 감안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밤 되시고요. 세팅 잘 해두시고 아침마다 올라가는 공략주들 관심 종목에 차곡차곡 쌓아 두시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포인트 타이밍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잘 설정하시고 궁금한 점들 꼭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